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이번 단원에서는 이제 여러분 교재 95쪽에 있는 이제 퀵정렬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퀵정렬 하면 여러분이 뭐를 생각해 주면 되냐면, 퀵정렬은 이제 하는 방법보다는, 퀵정렬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이런 식으로 이제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퀵은 빠르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평균 따져봤을 때 퀵정렬은 이제 가장 빠른 정렬 방식이다라고 하고 있고, 데이터를 나눕니다. 서브트리로 이제 구분해 가면서 구하는 정렬 방식이 되고, 구분을 할 때 뭐를 기준으로 이제 기준하냐면 그 기준이 되는 키 값을 피벗이다라는 용어를 붙여줍니다. 그래서 특정한 키 값으로 이렇게 구분해 가면서 서브트리를 만들면서 순환적으로 적용하는 정렬 방식이 됩니다. 피벗은요, 가장 처음에 데이터에서 피벗은 첫 번째 키 값이 됩니다. 그리고 재기적인 호출 기법을 이용을 하고 스택 구조를 이용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퀵정렬 같은 경우는요, 네. 자, 데이터가 이렇게 나열이 되어 있다. 그러면 이 첫 번째 K로 하겠습니다. 이것을 이제 피벗으로 본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K부터 출발을 해서 오른쪽으로 가면서 피벗보다 큰 값을 찾아요. 그럼 찾았죠. 그럼 거기서 조금 기다리는 거죠. 오른쪽 끝에서부터 이렇게 오면서 피벗보다 작은 값을 찾게 됩니다. 그러면 그래서 찾았겠죠? 네, 그럼 됐죠. 그러면 이 두 개의 값을 서로 교환을 하게 됩니다. 네, 됐죠? 네, 이런 식으로 이제 반복해서 가는 과정을 우리는 퀵정렬이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힙정렬이 있는데요. 힙정렬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앞에서 트리 과정에서 힙 트리를 배웠죠. 거기는 뭐가 있었어요? 힙 트리에 두 가지. 자, 최대 힙 트리가 있었죠. 네, 최대 힙 트리가 있었고 또 최소 힙 트리가 있었죠. 이렇게. 자, 최대 힙 트리는 어때요? 이렇게 있으면 가장 큰 값이 이곳에 와야 됩니다. 라는 게 최대 힙 트리였죠. 최소 힙 트리는 어때요? 트리 구조가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 가장 작은 값이 와야 돼요. 라는 거죠. 네, 이런 식으로 이제 나눠진다. 라는 걸 보여주게 되는 것이고, 이거는 이제 전 이진 트리죠. 네, 전 이진 트리를 이용한 정렬 방식이다라는 거고요. 네, 그래서 루트노드는 루트노드는 부모 값보다 항상 크거나 최대 힙 트리를 지금 이용을 하겠습니다. 자식 노드 값보다 부모 노드 값이 항상 완전히 커야 된다, 항상 커야 된다라는 조건을 가지고 우리가 진행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얘를 가지고 한번 해볼까요? 지금 데이터가 얼마가 있냐면 한번 해볼게요. 28하고 이제 7하고 79, 33. 네, 됐죠? 그 다음에 64, 65. 자, 64, 65, 64, 15군요. 네. 네. 그 다음에 이제 58 이렇게 있다 그거죠. 네. 자, 데이터가 몇 개 있어요? 1, 2, 3, 4, 5, 6, 7이 있군요. 됐죠? 그러면 일단 이거를 첫 번째는 이진 트리로 구성합니다. 전 이진 트리로 구성을 합니다. 네. 그래서 처음에 28이 있으니까 28을 루트 노드로 잡아요. 일단. 그 다음에 이제 쭉쭉 뻗어 나가는 거죠. 이게. 7하고 79가 있어요. 왼쪽부터 채우는 거죠. 네, 7하고 79가 있어요. 됐죠? 그 다음에는 이제 여기서 또 이렇게 뻗어 나가면 되는 거죠. 자, 33이 있어요. 64가 있어요. 자, 여기는 15가 있어요. 58이 있어요. 이렇게 이제 먼저 트리 구성을 합니다. 첫 번째 트리 구성. 그 다음에 한번 번호 붙여볼까요? 네,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딱 번호를 붙였어요. 자, 이제 이걸 가지고 이제 최대 힙 트리를 만들어 가야 되겠다라는 거죠. 네. 데이터가 몇 개가 있었어요? 네, 7개가 있었어요. 그래서 n 나누기 2를 해서 정수화를 시켜주면 얘가 이제 얼마가 되는 거예요? 3이 되는 거죠. 그래서 세 번째, 여기는 세 번째를 루트 노드로 하는 것부터 최대 힙 트리를 만들어 가는 겁니다. 자, 이거를 이제 만들어 가 보면 부노드가 항상 큰 값이 와야 된다. 만족을 하고 있죠. 그래서 얘는 교환할 게 없어요. 그 다음에는 이제 n은 3, 그 다음에 2, 1 순서대로 이제 검사를 하는 거죠. 2번을 보세요. 자, 이렇게 비교했더니 어때요? 7하고 64하고 교환 작업이 이루어져야지 근노드가 더 큰 값이 존재할 수 있겠죠. 그래서 값을 이제 64가 되고 여기가 이제 7이 되는 거죠. 이렇게. 그러면 2번을 만족을 했어요. 자, 조금 복잡하게 보이니까 2번을 만족한 화면을 한번 우리가 그려볼까요? 네, 64, 네, 79, 15, 58, 여기에 33, 64 이렇게 있죠. 서로 교환을 했으니까 얘가 7이 됐어요. 자, 여기까지 만족해서 2번 됐죠? 그 다음에 이제 1번을 검사를 하는 거죠. 1번 검사를 하려고 하니까 어때요? 얘가 지금 만족하지 못하죠. 그러니까 얘와 얘가 서로 이제 교환 작업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79가 오고 얘가 28이 오겠다라는 거죠. 됐나요? 근데 이렇게 해놓고 나서 다시 한번 이제 검사를 하는 거죠. 자, 여기를 다시 검토를 했더니 어때요? 안 되겠죠. 그래서 얘와 얘가 어때요? 서로 자리 바꿈이 일어나야 되겠죠. 그래서 얘가 58이 되고 얘가 28이 되죠. 그 다음에 여기 검사합니다. 아무 일 없죠. 또 여기 검사합니다. 아무 일이 없죠. 그러면 최종적으로 지금 한 번 실행을 했을 때 데이터가 어떻게 되냐면 자, 이렇게 완성이 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예. 그러면 이제 어디를 쳐다봐도 최대 힙 트리의 조건을 모두 만족을 하게 되죠. 이게 1회전의 결과가 됩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어떻게 할까? 예. 얘와 이제 1단계 끝나고 났으면 얘를 이제 끄집어내는 거죠. Q에다 넣게 됩니다. 그러면서 맨 끝에 있는 것이 이 자리에 올라오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구성이 어떻게 되냐면 맨 끝에 있는 거 28이 올라와서 자, 이렇게 이제 되고 33, 7, 얘가 15. 이 자리에 이제 79를 넣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79를 Q에 들어가게 됐으니까 79는 제외하고 다시 한번 힙 정렬을 다시 또 진행을 하게 되는 거죠. 최대 힙 트리를. 그러다 보면 이제 꺼내진 숫자들을 보면 정렬된 순서대로 우리가 만들어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됐나요? 이게 힙 정렬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어떤 정렬 방식이 있냐면 기수 정렬이 있습니다. 기수. 네. 네, 정렬하는 방식이 너무 많죠. 네, 그래서 기수 정렬은 이제 뭐냐면 자릿수를 가지고 판단하는 겁니다. 자릿수를 가지고 정렬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정렬 방식이 많지만 그 알고리즘대로 따라하면 정렬이 되거든요. 그럼 또 신기한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자, 데이터 한번 볼게요. 네. 자, 170이 있고, 네, 45가 있고, 네, 75가 있고, 90이 있고, 네, 2가 있고, 24가 있고. 자, 이렇게 지울까요? 네. 그 다음에 이제 802가 있고, 그 다음에 66이 있습니다. 이렇게. 자, 이런 데이터를 가지고 기수 정렬을 해보자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자릿수가 지금 100의 자리까지가 최대가 있죠. 그럼 3번 해주면 기수 정렬이 마무리될 것 같아요. 자, 첫 번째는 1의 자리만 가지고, 자, 눈동자를 1의 자리만 여러분이 쳐다보는 거예요. 그래서 1의 자리만 가지고 순서대로 나열을 하는 거예요. 자, 여기 있는 다른 건 보지 말고요. 1의 자리만 가지고 오름차 순으로 여러분이 나열을 해보세요. 이렇게.
그러면 제일 먼저 0인 거 앞에서부터 170이 오죠. 됐죠? 그 다음에 또 뭐 있어요? 네, 90 있군요. 90. 네. 그 다음에 이제 없죠? 그 다음에 2. 네, 여기서 2가 가장 작죠. 됐죠? 그 다음에 여기도 있네요. 802. 됐죠? 그 다음에 3이 있나 보세요. 없어요. 그럼 4가 있나요? 있어요. 그 다음에 5가 있나요? 네, 있어요. 이렇게요. 네. 그 다음 6이 있나요? 네, 있어요. 이렇게. 됐죠? 1의 자리만 가지고 이렇게 정렬을 해보는 거예요. 그럼 이 데이터를 가지고 두 번째는 자 10의 자리만 보고 또 정렬을 해보는 거예요. 앞에서 순서대로. 그래서 다른 데는 쳐다보지 않고 얘는 0이죠? 0이라고 쓸게요. 자 얘도 0이죠? 2죠? 4죠? 7이죠? 6이죠? 이것만 보고 정렬을 해보세요. 네. 자 앞자리가 0인 거, 10의 자리 0인 거, 2가 있죠? 또 뭐가 있어요? 802가 있군요. 됐죠? 그 다음에 2인 거 찾아보세요. 2인 거. 자, 24가 있죠? 2인 거. 없죠? 네. 3인 거 없어요. 4인 거 있네요. 네. 그 다음에 5인 거 없죠? 6인 거 있네요. 네. 자, 7인 거 찾아보세요. 7 있군요. 그 다음에 8 있나요? 없어요. 90 있나요? 네, 있어요. 하나 빠졌군요. 자, 8개의 데이터가 들어와야 되는데요. 뭐가 빠졌을까요? 한번 살펴볼까요? 네, 75, 얘가 빠졌군요. 자, 170, 네, 170이 있고, 얘가 75죠. 그 다음에 이제 100, 예, 됐죠? 10의 자리에. 그 다음에 90이 있어야죠. 이렇게요. 네, 됐죠? 그러면 모두 정렬이 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이제 100의 자리를 가지고 여러분이 이제 따지세요. 자, 100의 자리. 얘 0이죠. 0인 건 0이라고 써볼게요. 얘도 0이죠. 얘도 0이죠. 0이죠. 자, 1이 있어요. 0이죠. 0이죠. 이렇게요. 자, 0이 있는 거 먼저 써볼까요? 0 빼고 쓰겠습니다. 2 쓰죠. 그 다음에 24. 그 다음에 45. 됐죠? 그 다음에 66. 그죠? 예, 75. 네. 그 다음에 90. 됐죠? 자, 1의 자리, 100의 자리가 이제 1인 거 찾으세요. 없죠? 네, 여기 있군요. 170. 남은 하나, 802. 이렇게 써주면 돼요. 자, 이 순서대로 했더니 데이터가 어때요? 아, 순서대로 나열이 된 걸 볼 수 있죠. 참 신기하죠? 자, 이런 게 바로 기수 정렬 방식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또 무슨 정렬 방식이 있냐면, 이제, 투웨이 머지 소트가 있습니다. 머지. 투웨이다, 이다라는 거죠. 두 개씩 짝 짓겠다라는 거. 두 개의 그룹씩 짝을 짓겠습니다. 라는 겁니다. 네, 이것도 한번 해볼까요? 투웨이 머지 소트다. 자, 데이터 한번 가져오겠습니다. 네. 자, 72가 있고요. 네, 38. 그 다음에 57, 61. 됐죠? 그 다음에 11, 26. 그 다음에 53, 42. 자, 이렇게 데이터가 있는데요. 네. 투웨이 머지 소트. 제일 처음에는 두 개씩 짝을 지어서 정렬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 두 개를 이제 나름대로 정렬을 하세요. 그러면 이렇게 정렬이 되죠. 자,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서로 자리 바꿈 일어나죠. 자, 이렇게 정렬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되죠. 자,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되죠. 자, 이렇게 합니다. 네, 그러면 이렇게 되죠. 자, 처음에는 두 개씩 짝지었다 그거죠. 네. 자, 이에 배수씩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지금 하나의 그룹이잖아요. 그죠? 이게 하나의 그룹이 되고 두 개씩 짝지었으니까 이렇게 그룹이 생겼어요. 그러면 또 이 그룹과 이 그룹을 이렇게 짝지으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얘가 어때요? 이렇게 네 개씩 짝지어진 그룹이 생기겠다라는 거죠. 이렇게요. 네. 그리고 얘도 이렇게 생기게 되는 거죠. 얘는 없으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이 내부에서 정렬을 하게 돼요. 그래서 3과 5와 38, 72 이렇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자 얘도 그룹을 지어보면 7과 11과 26과 61이 되는 거죠.
네. 자, 얘는 42, 53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이 그룹과 이 그룹을 또 묶어주는 거죠. 얘는 없으니까 하나. 그래서 이제 8개의 데이터가 모아지게 됩니다. 이렇게요. 네. 그래서 이걸 한번 적어볼까요? 순서대로. 그러면 3, 5, 7, 11, 26, 38, 61, 72, 얘는 42, 53 이렇게 되는 거죠. 마지막으로 이거 두 개를 짝지어서 또 정렬을 하게 됩니다. 나머지. 네. 그러면 3, 5, 7, 11, 26, 38, 42, 53, 61, 72 이렇게 정렬된 결과를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처음에 2개씩 또 2개의 그룹씩 그 그룹에 또 2개의 그룹씩 이런 식으로 정렬을 한다. 그래서 2A merge sort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우리가 이제 정렬 방식을 이렇게 살펴봤어요. 그래서 뭐뭐 봤어요? 삽입 정렬, 선택 정렬, 버블 정렬, 퀵 정렬, 힙 정렬, 기수 정렬, 2A merge sort 이렇게 봤습니다. 이쪽에서 제일 이제 시험 출제 빈도가 높은 것은 셀렉션 소트와 버블 정렬이 이제 제일 많이 자세하게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이제 뭐에 대해서 들어갈 거냐면 검색에 대해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검색. 네. 자, 검색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찾는다라는 거죠. 검색. 자, 이것 좀 찾아주세요 라는 게 이제 검색인데 어떤 알고리즘을 통해서 가야지 빨리 찾을 수 있을까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검색 방법은 뭐뭐 있냐면 선형 검색, 제어 검색, 블럭 검색, 이진트리 검색, 해싱. 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렇게요. 네. 그래서 제어 검색 중에서 이진 검색과 피보나치 검색, 보강 검색 이렇게 이제 나오고 있는 거죠. 그래서 출제 빈도가 가장 높은 것은 이진 검색입니다. 자, 먼저 순차 검색 한번 볼까요? 첫 번째 순차 검색. 네. 자, 순차 검색은 무조건 앞에서부터 찾는 거예요. 데이터가 이제 이렇게 들어있다. 그럼 여기가 이제 여기 있는 데이터들 중에서 어디에 내가 찾는 데이터가 있을까라고 물어볼 때 무조건 앞에서부터 비교하면서 찾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 영화관에 학생들이 앉아 있어요. 이렇게 앉아 있는데 자, 어머님이 찾아와서 우리 아들 어디 있어요?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누구는 무슨 자리에 앉아 있어요? 그 명단표가 있으면 좋을 텐데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한 명씩 앞에서부터 한 명씩 우리 아들인가? 우리 아들인가? 우리 아들인가? 이렇게 한 명씩 얼굴 보면서 찾는 거. 이런 방식이 바로 순차 검색이 돼요. 그러면 이걸 이제 순서대로 한번 볼까요? 1번, 2번, 3번, 4번, 5번의 데이터 이제 번째죠?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의 데이터가 있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내가 찾는 데이터나 이렇게 보는 거죠. 가장 운이 좋을 때는 몇 번 만에 찾는 거예요? 한 번 만에 찾는 거죠. 가장 운이 안 좋을 때는 몇 번 만에 찾는 거예요? 5번 만에 찾는 거죠. 비교 대상이. 그래서 이걸 데이터가 N개 있었을 때 가장 운이 좋은 건 한 번 만에, 가장 운이 안 좋을 때는 N번 만에, 가장 좋을 때, 가장 안 좋을 때 평균 이만큼 비교한다 그거죠. 그러니까 꼭 이렇게 비교한다라는 건 아니에요. 네, 평균적으로 비교한 횟수를 찾아봤더니 평균적으로 이 정도 비교하고 있군요 라는 거죠. 자, 이제 이진 탐색입니다. 이진 탐색하는 방법은 여러분이 자주 출제가 되고 있으니까 이거는 이제 꼭 알고 있어야지 됩니다. 근데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하는 방법만 알면 중간값과 비교해서 검색하는 방법, 중간값을 취하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이진 탐색을 하려면 반드시 정렬이 되어 있어야지 진행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중구난방의 데이터를 여러분한테 주고 나서 이진 탐색을 하세요. 그러면 여러분이 먼저 정렬을 해요. 그 다음에 이진 탐색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네, 데이터가 어떻게 있냐면 이렇게 있다 그거죠. 100, 200, 자, 300, 네, 400, 500, 600, 700 어디까지 있어요? 800까지 있어요. 800. 네. 800까지 데이터를 일단 순서대로 나열되어 있어야지 돼요. 순서대로 나열되어 있지 않으면 여러분 직접 이렇게 나열을 해줘야 됩니다. 자, 번호 붙여볼게요.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8번 번호를 붙였어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이제 중간값한테 찾아가요. 이렇게요. 네. 그래서 지금 뭐를 찾고자 하는 거냐면 지금부터 300을 찾으세요. 그랬어요. 자, 지금부터 300 찾기 프로젝트 들어간다라는 거죠. 그럼 제일 먼저 누구한테 갈 거냐? 첫 번째와 가장 끝에 있는 거 8번째를 해서 2로 나눠서 정수값을 찾아요. 2분의 9니까 4.5니까 4를 찾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는 네 번째를 찾아가는 거예요. 자, 네 번째 찾아가세요. 그랬더니 400이에요. 그러면 이게 정렬되어 있잖아요. 내가 찾는 게 뭐였어요? 300이었어요. 그럼 300은 400보다 왼쪽에 있을까요? 오른쪽에 있을까요? 네, 왼쪽에 있겠죠? 다 작으니까. 그래서 이쪽에는 없을 거야. 얘는 이제 무시하는 거죠. 개무시 이렇게. 그럼 이제 그 다음에는 뭐를 가지고 100하고 200하고 300만 가지고 따지는 거예요. 여기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가 되는 거죠. 그럼 이걸 가지고 다시 중간값을 취하는 거예요. 그러면 2분의 뭐가 되는 거예요? 1 플러스 3 해가지고 두 번째를 찾아가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찾아갔더니 200이 있어요. 그러면 내가 찾는 거 300은 200보다 어느 쪽에 있겠죠? 오른쪽에 있겠죠? 네, 오른쪽에서 갈라서 하는 거죠. 그러면 이쪽에는 이제 없다라는 거죠. 그럼 이제 남은 300을 가지고 이제 진행을 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요. 됐죠? 그래서 이 300은 몇 번째 있었어요? 세 번째 있었죠. 이 3을 그대로 가져옵니다. 그래서 2분의 3 플러스 3 해가지고 세 번째. 그래서 세 번째 찾아갔더니 300이 있어요. 그래서 한 번, 두 번, 세 번 만에 찾았어요. 라는 거죠. 되었나요? 네. 자, 이렇게 이진탐석에서는 이제 몇 번 만에 찾았나요? 네, 그런 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됐죠? 자, 이번에는 이제 피보나치 검색에 대해서 보도록 할게요. 네. 자, 피보나치 검색도 한번 우리가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여러분 피보나치 검색은 피보나치 수열을 이용합니다. 자, 피보나치 수열 여러분 생각나나요? 네, 앞에 거 두 개를 더해서 새로운 값을 얻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제 0이 있어요. 네. 그리고 1이 있어요. 그럼 두 개를 더한 값 1이 나오죠. 바로 앞에 거 두 개를 더해서 2가 나오죠. 바로 앞에 거 뒤에서 3이 나오고 바로 앞에 거 뒤를 더해서 다음 숫자를 결정합니다. 두 개를 더해서 8이 되는 거죠. 두 개를 더해서 13이 되는 거죠. 두 개를 더해서 21이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루어지는 게 바로 피보나치 수열입니다. 됐죠? 그러면 이제 데이터가 어떻게 있다라고 가정을 하겠냐면, 자, 거기 있는 데이터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네. 자, 3과 4와, 네. 6과 7과 9, 3, 4, 6, 7, 9. 자, 11, 12, 네. 14, 16, 18, 20, 23 이런 데이터가 있고, 자, 번째를 나열할게요.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8번, 9번, 10번, 11번, 12번 네, 이런 데이터가 지금 있어요. 이거를 이제 피보나치 수열로 찾아보자라는 거죠. 네. 자, 그러면 지금 뭐를 찾고자 하는 거냐면 12를 찾으세요. 네, 12를 찾기 프로젝트 들어간다라는 거죠. 그럼 데이터가 12개요. 12, 12번이죠. 얘를 넘지 않는 가장 가까운 피보나치 수열 값을 찾아요. 그랬더니 뭐가 나왔어요? 8이 나왔어요. 그럼 첫 번째, 8번째를 찾아갑니다. 네, 8번째. 네.
얘도 어떠세요? 데이터 값이 오름차순으로 정렬되어 있는 거죠. 8번째 찾아갑니다. 여기로요. 네. 그랬더니 14가 있어요. 내가 찾는 건 뭐죠? 11이죠. 그러면 14보다 오른쪽에 있어요? 왼쪽에 있어요? 왼쪽에 있게 되는 거죠. 네,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여기는 이제 무시를 하게 돼. 얘는 이제 안 건드려도 되는 거죠. 네, 그럼 8번째를 찾아갔어요. 그러면 왼쪽, 바로 여기를 이제 봐야 되는 거죠. 그럼 이제 8보다 작은 수열 몇 번째가 있어요? 네, 2번째, 5번째가 있는 거죠. 네, 그럼 이제 피보나치 수열 5번째를 찾아가게 되는 거죠. 네, 그랬더니 얘는 어떠세요? 내가 찾는 값보다 작죠. 그러면 얘를 중심으로 여기에는 이제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걸 가지고 이제 따져야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는 다시 피보나치 수열을 다시 잡습니다. 첫 번째 11이 있고 두 번째 12가 있어요. 라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1과 2가 있는 거죠. 네. 그럼 여기서 자료가 2개이기 때문에 2개죠. 2개. 이렇게 2개 중에서 가까운 피보나치 수열은 뭐가 있는 거예요? 2개니까 2가 있는 거죠. 네. 그래서 2번째를 찾아갑니다. 이렇게요. 네. 자, 2번째를 찾아갔더니 어때요? 내가 찾는 값이 아니죠. 그러니까 2가 아닌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그보다 작은 피보나치 수열 뭐가 있어요? 1이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첫 번째를 찾아가게 되는 거죠. 첫 번째 찾아갔더니 뭐가 있어요? 11이 있어요. 이렇게 찾는 방법이 피보나치 검색이 됩니다. 그랬을 때 이거 같은 경우는 이런 데이터 값을 주어지고 나서 피보나치 검색을 합니다. 몇 번 만에 찾을 수 있나요? 라는 거죠. 네. 그럴 때 4번 만에 찾았어요. 라고 이제 나와주면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또 재밌는 검색 방식이 보관 검색이 있습니다. 자, 보관 검색은 우리가 뭐라고 말을 하냐면, 사전 검색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있을 만한 부분을 선택해서 검색하는 방법이에요. 여러분 이제 영어 사전이 있는데, 내가 이제 love라는 단어를 찾고 싶다. 그러면 L이 이 정도 있을 거야 해서 L 부분을 딱 찾아서 그 다음에 들어가는 방식이 되죠. 그래서 여기에 있을 것이다 라고 나름대로 예상을 해서 찾아가는 방식이 이제 보관 검색이 됩니다.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무슨 검색이 있냐면 블럭 검색이 있습니다. 블럭 검색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자, 블럭 검색은 무엇이냐면 이제 인덱스 부분을 둬요. 어떤 방식이냐면 이제 이런 거죠. 여기서 이제 인덱스에는 이제 어떤 값이 들어오게 됐냐면 27, 12, 14, 19 이게 무슨 뜻일까라는 건데 데이터가 이제 이렇게 있으면 나름대로 이제 블럭으로 나눠요. 1번 블럭, 2번 블럭, 3번 블럭 이런 식으로 쪼갠 다음에 앞에서부터 이제 번호를 붙이는 거죠. 1, 2, 3, 4 이렇게. 그죠? 5, 6, 7, 8, 9, 10, 11, 12 이런 식으로 이제 번호를 붙이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블럭에서는 두 번째 있는 값이 가장 커요 라는 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블럭에서는 7번이 가장 커요. 얘는요, 12번이군요. 12번이 가장 커요. 이런 거를 이제 저장해 두는 부분을 바로 이제 인덱스 부분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부터 39를 찾아주세요 라고 그랬어요. 39. 그러면 일단은 이제 인덱스를 참조하는 거죠. 1번 블럭에서는 2번이 가장 크다라고 그랬죠. 1번 블럭의 가장 큰 값 18을 다 비교하는 거죠. 근데 내가 찾고자 하는 데이터는 18보다 크죠. 네, 그럼 이제 2번 블럭으로 가는 거죠. 2번 블럭에 갔더니 가장 큰 값이 7번, 38이래요. 그러면 이 블럭에도 있다라는 소리예요? 없다라는 소리예요? 없다라는 소리죠. 네, 그럼 이제 3번 블럭 가는 거죠. 3번 블럭에 갔더니 가장 큰 숫자가 12번에 있는 48이래요. 그럼 내가 찾는 데이터는 어때요? 여기 있겠구나 라고 생각이 들죠.
그러면 이제 이 블럭에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여기서는 이제 순차 검색. 내가 찾는 데이터 맞나? 내가 찾는 데이터 맞나? 내가 찾는 데이터 맞나? 아, 찾았군요. 이렇게 찾는 방식이 블럭 검색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 이제 교재에 써져 있는 거 한번 보세요. 네. 블럭 내부의 자료는 무순서입니다. 그러니까 블럭 내부에서는 지네들이 어떤 식으로 나열되어 있든지 그건 상관이 없어요. 근데 블럭과 블럭 사이에 가장 큰 값은 어때요? 정렬되어 있어야지 되는 거고 최대 레코드가 몇 번째 있는지는 여기 인덱스 부분에다 저장을 시켜준다라는 겁니다. 됐죠? 그래서 39 찾는 방법, 첫 번째 블럭에서 가장 큰 값 비교, 두 번째 블럭에서 가장 큰 값 비교, 세 번째 블럭에서 가장 큰 값 비교. 그죠? 아, 여기 있겠구나. 예측해서 블럭 내부에서는 어쩐다? 순차 검색으로 찾는다라는 거죠. 네, 이런 게 블럭 검색이 되겠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우리가 이제 해싱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까요? 해싱. 자, 해싱이라는 것은 이제 어떤 방식이냐면 주소를 변환시켜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주소가 있는데 그 주소로는 들어갈 수가 없어요. 데이터가 뭐 너무 크거나 그랬을 때 새로운 주소를 만들어 줘야 되는데 어떤 규칙성을 가져야 되겠죠. 네. 그럴 때 이제 어떤 규칙성을 가지게 할 것이냐라는 거죠. 이거는 또 어디서 응용이 되냐면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자, 여기에 이제 뭐 캐시가 있어요. 네, 여기에 메모리가 있어요. 메모리는 엄청나게 커요. 그죠? 네. 그래서 굉장히 용량이 크기 때문에 주소를 어떻게 잡았냐면 5자리로 잡은 거예요. 이렇게. 네.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런 번지까지 있는 거죠. 근데 캐시는 정말 쬐끔해요. 쬐끔해요. 네. 그래서 여기는 너무 쬐끔하니까 자릿수를 2자리를 잡은 거예요. 그래서 00부터 11까지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 있는 데이터를 이제 캐시에다가 집어넣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 번지가 예를 들어서 10101 번지예요. 이 번지에 있는 값을 캐시에다 넣으려고 하는데 캐시에 몇 번지에 집어넣어야 될까? 고민이 되죠. 그래서 어떤 이제 맘대로 집어넣는 방법도 있겠지만 어떤 규칙성, 앞에 2자리를만 찾는다든지 그래서 10번지에 집어넣어야지 뭐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이런 식으로 주소를 이제 다른 주소로 바꾸는 거예요. 바꿀 때 어떤 규칙성을 가진 걸로 바꿀 것이냐라는 것이 이제 해싱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개요는 우리가 알았죠. 해시 함수를 통해서 주소로 변환하는 방법이다. 그럼 이제 그 주소를 어떤 방식을 채택을 할 것이냐에 따라서 이제 여러 가지 방법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첫 번째는 계산법이 있어요. 제사가 아니라 계산법. 자, 계산법은 뭐냐면 여러분이 거기서 어떤 숫자를 나눠가지고 그 나머지를 구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나머지를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모두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숫자를 m으로 나눠서 나머지가 나오면 그 나머지로 주소를 취하겠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1, 2, 3, 4, 5, 6, 7 1, 2, 3, 4, 5, 6, 7 이라는 이제 데이터가 있고 버켓의 주소가 5,000개가 있다.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5,000개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5,000에 가까운 이제 소수 5,003으로 나눠봤다 그거죠. 이렇게. 그랬더니 나머지가 얼마가 나왔냐면 자, 3,495번지에 저장하면 되겠군요 라는 거죠. 됐나요? 이런 식으로 어떤 데이터를 가지고 수식을 적용해서 새로운 주소를 이렇게 찾는 방법 중에 하나다라는 겁니다. 네.
자, 또 이런 법도 있어요. 기수 변환법도 있습니다. 자, 기수 변환법이라는 것은 뭐냐면 다른 진법의 수로 판단하는 거예요. 예. 예. 다른 진법의 수. 예. 다른 진법의 수로 봐버리는 거죠. 자, 예를 들어서 이제 10진수 2, 3, 8, 6, 4. 네. 2, 3, 8, 6, 4라는 이제 10진수 숫자가 있는데 이 숫자를 뭐로 봐버리냐면 16진수로 봐버리는 거예요. 16진수 2, 3, 8, 6, 4로 봐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다시 나름대로 10진수로 변환해 보는 거예요. 이렇게요. 네, 그래가지고 예, 거기에 대한 어떤 값이 나오겠죠. 네, 그래서 값이 이제 너무 크면은 이제 이렇게 너무 크면은 특정한 자릿수만 선택해가지고 새로운 주소를 만드는 거예요. 하여튼 기수 변환법은 이제 다른 진법으로 봐버린다. 진법이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은 이제 기수 변환법이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중간 제곱법이 있습니다. 중간 제곱법. 중간 제곱 함수다라는 거죠. 그래서 특정한 자릿수를 제곱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자 1, 2, 3, 4, 5, 6, 7이라는 숫자가 있다. 그러면 1, 2, 3, 4, 5, 6, 7을 이제 제곱을 해버립니다. 그러면 이제 어떤 값이 나오겠죠? 그 값 중에서 이제 특정한 자릿수, 네, 를 이제 취하는 거죠. 5, 6이다. 그럼 얘는 556번지에 데이터를 집어넣겠다. 이런 식으로 이제 하는 방식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뭐가 있냐면, 네, 숫자 분석법이 있습니다. 숫자 분석법. 자, 이 숫자 분석법은 뭐냐면요. 필요한 자리만큼 선택을 해서 자, 홈 주소를 결정하는 방법이 돼요. 그러면 자, 이런 전화번호가 있어요. 네, 그럼 얘는 몇 번째 저장을 할 거냐. 그냥 정하는 겁니다. 자, 이 자리하고요. 자, 이 자리하고요. 이 자리, 네, 세 자리를 결정을 해서 새로운 주소를 만들겠습니다. 라는 거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중첩법이라고 있습니다. 중첩법은 뭐냐면 이제 버킷 주소 크기만큼 분할을 합니다. 네, 분할을 한 다음에 그것을 더하거나 또는 익스클루시브 오화 연산을 해가지고 이제 채택한 값을 주소로 쓰는 방법을 중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해싱 함수의 종류에는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많이 있습니다. 계산법, 예, 기수법, 중간 제곱법, 숫자 분석법, 중첩법 이렇게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제가 버킷이다라는 용어를 이제 많이 썼어요. 이 버킷이라는 용어가 무엇을 의미할까? 우리가 한번 볼까요? 이게 뭘 의미한가? 자, 여러분이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자, 어찌어찌 해가지고 주소를 이제 했어요. 그래서 이 데이터는 어찌어찌 해가지고 봤더니 23번지가 나왔어요. 그러면 이제 새로운 주소 23번지에 데이터를 저장을 하면 돼요. 아무 문제 없죠? 네. 근데 또 그 다음, 이제 그 다음 데이터를 어찌어찌 해서 계산을 해보니까 또 23이 나온 거죠. 23번지에 넣으려고 해요. 근데 누가 들어가 있잖아요. 그럼 얘는 23번지에 들어올 수가 없죠. 같은 번지에. 이럴 거를 예방하기 위해서 어떤 방식을 채택을 했냐면 우리가 자, 23번지에는 데이터가 4개가 들어올 수 있도록 이제 꾸미는 거죠. 이렇게. 그러면 23번지 들어온 데이터 여기 들어왔어요. 근데 또 했더니 또 23번지네? 그럼 또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또 들어올 수 있어요? 또 들어올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이제 만든 거죠. 네. 그랬을 때 우리는 이것을 용어상으로 뭐라고 하냐면 슬롯이다라고 해요. 그러면 이 하나의 번지에는 슬롯이 몇 개가 있어요? 4개가 있죠. 이 하나의 번지라는 이제 용어를 무엇이라고 하냐면 버킷이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버킷. 네. 이렇게요. 네. 됐죠. 그래서 이 하나의 주소, 원래는 하나의 주소에 하나의 슬롯이 있을 수도 있지만 이렇게 하면 너무 문제수가 많으니까
하나의 버킷에 슬롯을 이렇게 많이 두는 거죠. 또 하나의 버킷에 슬롯을 이렇게 몇 개를 두는 거죠. 그러면 어떠세요? 이제 조금 충돌의 위험이 덜 수가 있겠죠. 네, 이런 구조를 또 채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어를 한번 보세요. 버킷이라는 것은 주소, 하나의 주소, 우리가 20번지, 10번지 하듯이 말하는 주소를 갖는 기억 공간을 버킷이라고 하고, 슬롯은 이제 하나의 주소에 들어갈 수 있는, 예, 이렇게 바구니라고 생각해 주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거는 종이 박스, 이 박스, 박스, 그 다음에 이제 여기다는 이렇게 바구니, 슬롯이다라고 생각해 주면 돼요. 자, 충돌이라는 것은 이제 말 그대로 하나의 번지에 2개 이상의 데이터가 이제 나온 경우 충돌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충돌이 일어났을 때 A라는 데이터, B라는 데이터, 이런 것들은 이제 동의어다, 시노님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영어로 기억해 주면 돼요. 자, 충돌, 시노님, 콜리전, 시노님, 그렇게 용어를 기억해 주면 되고요. 자, 이제 더 이상 버킷에 보관할 수가 없어요. 더 이상 들어올 수 없어요. 이거를 우리는 오버플로우다라는 용어를 붙여주게 됩니다. 됐나요? 네. 그래서 이 해싱의 문제는 뭐겠습니까? 큰 주소의 개념을 작은 주소의 개념, 하여튼 주소를 변환시켜 주는 거잖아요. 근데 너무 이제 중복되게 이제 주소 변화를 해버리는 경향이 있겠죠. 그랬을 때 문제가 충돌이 발생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충돌이 너무 빈번하게 발생이 되면 어때요? 좀 문제점이 생기겠죠. 그래서 얘는 충돌이 발생을 했을 경우에 어떤 식으로 해결을 할 것인가, 그걸 또 이제 걱정을 해줘야지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별로 문제가 안 되겠죠. 슬롯을 여러 개 둔 경우 충돌이 발생했으면 그 옆에다가 들어가세요, 이렇게 해주면 되니까요. 자, 모든 슬롯이 다 채워졌어요. 슬롯. 모든 슬롯이 다 채워졌다. 그럼 이제 오버플로우가 발생이 되겠죠. 그러면 이런 오버플로우가 발생이 됐어요. 자, 이 해당되는 번지에는 데이터가 이제 4가지가 들어올 수 있어요. 자, 4가지가 들어와 또 들어오려고 하는 거야. 또 23번지가 또 나왔는데 얘 들어가려고 하는데 오버플로우가 생기네요. 오버플로우가 생겨. 너 들어오지 마. 그게 아니라 이걸 해결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 해결하는 방법에 2가지가 있습니다. 네, 오버플로우를 해결하는 방법입니다. 자, 여러분 이 그림, 하나의 버켓에 슬롯이 몇 개 이렇게 들어올 수가 있다라는 거고요. 네, 자 보면은요, 네, 선형 탐색법과 2차 탐색법이 있어요. 이렇게 오버플로우 해결하는 방법 중에서 그래서 이제 만약에 이런 거죠. 여러분이 이제 주소를 딱 계산을 했는데 20번지에 내가 들어가야 돼요, 데이터가. 20번지의 데이터를 들어가려고 했는데 누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찌해야 되냐 그거죠. 그러면 21번지에 또 비어있는지 보는 거예요. 이렇게 비어있으면 거기 들어가는 거고, 없으면 또 22번지 찾아가는 거예요. 또 들어가는던지 또 다른 데 찾던지 이렇게 운영하는 방법이 선형입니다. 충돌이 발생을 하면 그 다음부터 비어있는 버켓을 계속 찾는 거예요. 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생각은 간단하지만 이 다음 데이터 비어있나 다 채워졌으면 어쩔 거예요? 계속 찾아야 되죠. 그래서 검색 시간이 좀 늘어날 수가 있고, 또 집중화되어 있으면 거의가 계산을 하면 거의 20번대의 데이터만 계속 나온 거예요. 그럼 여기만 지금 포화 상태잖아요. 근데 얘는 무조건 한 단계씩만 건너뛰고 있잖아요. 이런 포화 상태가 나올 때 성능 저하가 일어날 수 있어요 라는 거죠. 됐나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해싱 함수의 계산법을 H에 이제 KI라고 했을 때 여기는 계속해서 플러스 N, N은 1부터 해가지고 1, 2, 3, 4 이렇게 찾아가는 기법이 선형 탐색법이 되는 것이고, 2차 탐색법은 이거를 건너뛰어서 가져가는 거죠. H에 KI를 찾아가는데 더하기 1 더하기 2가 아니라 N제곱으로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해당되는 것에 더하기 1번지에 가서 데이터가 비어있는지 보고, 그 다음에는 2의 제곱번지, 2의 제곱번지에 가서 있는지 보고, 또 3의 제곱번지에 가서 있는지 보고, 그 다음에 4의 제곱번지에 있는지 찾아가 보고, 이런 형태로 찾아가는 것.
선형은 더하기 1, 예,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4번지 이런 식으로 해서 찾아가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되었죠? 네. 그래서 2차 탐색법은 우리가 출제된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요. 한번 살펴보면 되겠습니다. 네. 자, 여기까지 진행을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파일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